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사귄 지 3년 된 5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둘 다 직업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올해는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만나면서 2번 정도 크게 싸운 적도 있지만 사귀면서 든 정도 무시 못하고 헤어져봤자 다른 좋은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결혼하려고 했어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남자친구가 나에 비해 연봉은 저와 큰 차이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금전적 지원을 해주긴 힘든 상황이라 하고 알고 보니 걔네 부모님도 아직 집 없이 전세를 살고 계셨습니다. 반면 저는 24살 때 대학 졸업하면서 아빠가 전세 끼고 집을 한 채 사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는 부동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왜 귀찮게 이런 걸 사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내 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전세 계약이 올해 9월에 끝나니까 그때쯤 결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싶었죠. 아직 상견례고 뭐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자친구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결혼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난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젠 진짜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주변에서 작년, 재작년에 결혼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객 숫자 제한도 있고 결혼하는데 너무 피말리고 발 동동 구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려고 미루고 있었는데 당분간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거 기다리다가 제가 30 넘고 40이 될 것 같아서 이젠 더는 늦추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먼저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하고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집은 좀 어색해서 밖에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들이 그래도 처음 보는 건데 집으로 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야 했어요. 연애를 3년이나 했는데 서로의 부모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사진으로만 양쪽 부모님들의 얼굴을 몇 번 본 정도였습니다. 정말 어색할 것 같아서 너무 긴장했지만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 조건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쪽 집안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서운하면 서운해했지. 솔직히 제가 5살이나 어린데 연봉도 비슷하고 모아놓은 돈은 제가 훨씬 더 많은데다 제 앞으로 집까지 있는 상황인데 남자친구 집에서 결혼을 승낙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업고 모셔가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아무튼 조건은 조건이고 결혼 승낙 받기 위해 참하고 예쁘게 꾸미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짜리 빌라였는데 건물 밖에서 볼 때는 좀 오래되어 보이고 낡아 보였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니 깔끔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일단 밥은 나중에 먹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하자고 해서 시댁 부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고 저랑 남자친구는 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있을까 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겠다 싶더라고요. 대충 제 남자친구네 아버지가 제 이름과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보고 부모님 사시는 집이 어딘지 결혼하면 살게 될 제 집은 어디에 있는지 몇 평인지를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는 말에 하나하나 대답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진지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 결혼 승낙 받으러 갔을 때 이야기를 미리 들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정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딸처럼 예뻐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상상하며 왔는데 너무 엄숙하고 딱딱해서 제가 무슨 속도 위반하고 혼나러 온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한참 이것저것 물어보시던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종이랑 펜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니 잠시 후에 남자친구 어머님이 방에서 하얀 종이 몇 장과 사인펜을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너 이름, 너희 부모님 성함, 형제가 있으면 형제까지 전부 한자로 이름 써봐라.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한자로 이름 쓰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제 이름이랑 부모님 2분 이름까지는 한자로 쓸 수 있었는데 제 남동생 이름은 어떤 한자를 쓰는지 모르거든요. 막상 쓰려고 펜을 잡아보니 제 이름 말고 부모님의 한자가 어떤 건지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후로 20년도 더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쓸 일도 없었고 제 이름 빼고는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외우고 다니면 더 좋았겠지만 부모님 성함을 한자로 못 쓴다는 것이 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제 이름 석자만 종이에 써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남자친구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찌릿 차더라고요. 아니, 다 큰 처녀가 자기 부모 이름 석자도 몰라?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눈이 헷가닥 돌면서 내가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시험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깟 한자 좀 못 쓴다고 멀쩡한 회사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내가 처음 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있던 남자친구에게 종이와 펜을 넘기고는 나는 내 이름밖에 못 쓰겠다. 오빠가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가 펜을 받아들고는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빨리 써보라고 재촉했는데 한참 지나도 자기 이름 석자도 한자로 못 쓰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제 이름은 썼는데 말이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아버님을 바라봤는데 자기 아들이 이름 석자 중에 김씨김 한 글자만 써놓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으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훈계라도 제대로 하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신 모양인데 자기 아들이 더 못 쓰니 아무런 말도 못 하시고 헛기침만 몇 번 하다가 너희 둘 다 다음엔 외우고 다녀! 하시고는 싱겁게 그 자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 온다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방금 전 한자 테스트가 자꾸 머리에 남아서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대충 깨작깨작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안 며느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제 가방이랑 겉옷을 챙겨들고 후다닥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뒤를 쫓아나와서 왜 그러냐고 아까 한자 써보라고 한 것 때문에 화났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생각보다 화는 별로 안 났어요. 좀 당황하고 어이없을 뿐이지 막 열받고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온 건데 지금 내 상식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너네 부모님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애초에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나은 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자기 아빠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는 결혼할 사이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 나는 도저히 너랑 너네 부모님이랑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무식해서 한자도 모르고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니까 한자 공부 열심히 한 다른 여자 만나. 라고 해버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그날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인사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을 뒷순서로 정하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부모님 이름까지 한자로 쓰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나이가 곧 30인데 기초소양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전 지금까지 살면서 한자 못 쓰는 거에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멀쩡히 대학도 졸업했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 데려왔는데 초면에 종이란 펜을 주면서 한자로 이름 써보라고 시험 보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까짓 게 결혼하고 사는데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어쩌면 본인들 아들과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 사람 됨됨이는 어떤지, 기본 예절은 갖춘 사람인지, 성격은 좋고 사람이 잘 웃는지 그런 걸 더 궁금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아들 가진 부모 입장이라면 며느리가 한자로 이름을 쓸 수 있는지 따위는 전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억이 안 나서 부모님 성함을 못 쓴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시부모를 합치고 모시고 산다면 제 결혼 생활도 엄청 피곤해질 테니까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하길래 우린 그날 끝났고 결혼할 일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싶고 세상 살다 보면 나이만 먹었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잘못된 결혼을 하기 전에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